50일 남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 상황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야권 재보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첫 TV 토론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죠.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MB 정권 당시 사찰 문건 이슈가 불거졌는데 재보궐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보수단체 릴레이 시위를 여는가 하면 온라인상에 하루 750건의 글을 올리고 사퇴 촉구 서명 코너를 개설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인물 3평을 보고한다면서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한다거나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도둑놈 심보라는 인신공격적인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국가안보정보기관이 그런 인사평판 조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직무외고 법원에서도 그것은 정치 사찰이다 이렇게. 네, 제가 정치부의 류 반장이 되기 직전에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라는 내용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대법원은 사찰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를 하면 국정원이 관련 자료를 주도록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에 따라서 국정원이 실제로 관련 자료를 박노현 전 교육감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국정원은 정권의 비판적인 민간인을 포함해서 18대 여야 국회의원 전체, 언론인, 예술인 등을 폭넓게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관련 내용을 오늘 국회에서 보고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체, 특히 그런 내용 중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조사하라라는 지시. 그다음에 이제 그런 특히 이제 야당과 친박계 의원 이런 데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언론계나 법조계 부분도 나와 있고. 네, 민주당은 중대 범죄라면서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국세청, 경찰 등으로부터 정치인 관련 신원정보 등을 파악해 국정원이 관리토록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정원 보고에서는 사찰 관련 문건의 목록과 작성 시기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였었지만 구체적인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찰 내용에 사찰 대상이 된 의원들의 사생활까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는데요.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사찰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에는 52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는 당 지도부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시점입니다. 오늘로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힘에서는 상습적인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면서 저급한 마타도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MB정부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서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도 못하시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의 일을 끄집어내어 불법 사찰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날을 세운 이유, 우선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맡았었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박 후보가 당시의 사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오세훈 예비 후보 역시 대표적인 친이계로 꼽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구단으로 불렸던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보궐선거를 50일 앞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진 분야 또 있습니다. 바로 4차 재난지원금인데요. 일단 기획재정부는 오늘 관련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매출액 4억 원 기준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손실보상제나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재난지원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월 달 초순에 국회에다가
1차 추경안을 제출할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방역 장기화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이슈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방역 이슈를 정쟁으로 다루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4.7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철진한 후퇴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여야가 벼르고 있는 쟁점은 또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은 거짓말 녹취가 드러난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자 당 차원에서 직접 고발에 나섰습니다.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법원장을 포기하고 정권이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이 보입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와 삼권 분립 회복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법관 탄핵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것은 탄핵 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도 대답이 없이 자리를 떴는데요. 4가지 혐의로 고발됐는데 입장 없으십니까? 네, 이렇게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직접 나선 후보들 역시 공격의 세기가 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에 나섰던 박영선, 우상호 두 예비 후보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박 후보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인의 출마와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지지율이 오른 데 대해서 이것이 박영선 출마 효과라고들 한다라면서 더 성찰하고 겸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 후보의 뒤를 쫓는 우 후보는 야권 단일화가 되면 범민주 지지층이 총결집해야 이길 수 있다라면서 민주진보 정통성을 계승한 본인이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누나 동생 사이라던 두 사람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말은 뾰족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공격의 키는 추격자인 우 후보가 잡았습니다. 서로 상대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21분 안에 가능하게 하려면 직장을 옮겨주든가 집을 직장 주변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1개의 다액도시라고 하니까 25개의 구청과의 충돌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이게 서울시 대전환이 될지 아니면 대혼란이 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 상상하면 약간 좀 질식할 것 같은 서울 이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 이 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보면 굉장히 좀 흉물, 서울의 잘못된 건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부동산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도 두 사람이 의견차를 보였는데요. 우 후보는 박 후보의 강남 재건축 재개발이 민주당답지 않다라고 했고요. 박 후보는 강북의 반값 아파트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신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공원도 되고 아름답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강남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또 전체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것이고요. 제가 제일 먼저 개발하고 싶은 것은 강북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은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분양해 드리겠다. 네, 어제 토론은 공약을 두고 주로 치고받았는데요. 아직 두 번의 토론이 더 남았습니다. 리얼미터가 MBC 의뢰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내 경선이나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을 때 박영선 후보가 32.2%로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9.8%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재보선 앞두고 MB 사찰 문건 쟁점, 박영선, 우상호 미소 속 날카로운 공격.